네, 잘 쉬었습니까? 네. 네. 오늘 너무 앞에 먹는 게 많아가지고 정신이 없을 정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행복한 생각이 들어, 그죠? 아무튼 자,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111페이지 지난번 헛자론 개념에 대한 설명을 했고 오늘 활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을 같이 떼어 놓을게요. 자, 헛자론의 활용. 자, 헛자는 직접적인 결과에 관여하자고. 헛자는 사주에 없는 글자 말이죠. 사주에 없지만은 심리적으로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는 거예요. 갈구하는 거다. 일이 발생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기여를 한다. 심리적인 원론, 가로 속에 심리적 원인 역할을 한다. 심리적이라는 가로 속에 있는 겁니다. 헛자는 마음속 밑바닥에 존재하는 요구예요. 요구. 우리가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헛자론을 갖다가 우리가 그 십성에 대입해 보면 자기 사주가 인성이 없잖아요. 그 마음 밑바닥 속에는 인성을 매우 갈구해요. 재성이 없다. 갈구한다고. 여자 사주의 관성은 남자라 했잖아요. 그러면 여자 사주의 남자는 관성이라 했는데 관성이 없어요. 그걸 무관사주라 그래요. 우리가 보통 무관사주. 그렇다 해서 그 사람이 남자에는 관심이 없느냐? 그거 아니에요. 마음속을 갈구는 많이 하는데 실제 잘 안 돼. 애인이 잘 안 생겨. 알겠죠? 그런 개념 보면 됩니다. 내가 사주에 비겁이 많아요. 재성이 없어요. 그렇다 해서 그 사람 남자의 경우에 여자에 대한 생각이 없느냐? 그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데 안 생겨 어쨌든 반이지. 에? 옛날에 내가 그랬잖아요. 원래 그 사람이 갑신일주에 갑인월, 갑인년인 사람이 있어요. 자, 갑신년, 갑인월, 갑인일. 마지막에는 각기합토, 무기경신, 각기합토, 갑을병정, 정묘시. 네, 정묘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신년입니다. 무신년, 갑인월, 갑인일, 정묘, 시에 태어난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사주에 토가 없지요. 그럼 토가 없으면 그러면 여자 없다 그게 아니에요. 여자 없긴 없어. 없긴 없는데 엄청 그러면 여자 생각 없느냐 그게 아니고 여자 생각 많이 해요. 하는데 당최 여자를 만날 수가 없어. 여자를 만나면 3일 만에 도망가 버려요. 전부 다. 그런 사람 있죠. 3일 만에 여자가 도망가 버린다. 마음에 안 든다지. 왜? 갑이니까 얼마나 고집 세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하자는 대로 하잖아. 그리고 또 갑목은 원래 편제기지요. 경금이 대입하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고집하는데 누가 그 붙어있겠어요. 그래 그렇게 했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헛자는 톡 헛자다. 하지만 없는 게 아니다 말이야. 그러다가 기토 여자를 만나. 그럼 눈이 막 반짝이면서 막 기토 만나면 그냥 완전히 그 달라들겠죠 남자가. 그 처음에 기토 여자가 처음엔 좋아해. 왜? 남자가 막 그냥 남자다우니까 좋은데 한 며칠만 지나면 여자를 꼼짝 못하게 그냥 한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화장실 가는까지도 어디 가느냐 물어볼 정도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어처증이라 그러지요. 어처증 환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다 정리해 드릴게요. 비급이 아주 많은 남자는 어처증 환자예요.
비급이 아주 많은 여자는 의부증 환자라.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도저히 나 모르겠다 싶으면 다음 얘기하세요. 네, 하면 답이 나옵니다. 자, 비급이 아주 많은 사람의 남녀는 어처증 환자, 의부증 환자더라. 그걸 정리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흑자는 마음속 밑바닥에 존재하는 요구를 갈구하는 마음이며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심정이다. 도피. 자기가 현재 그 없잖아요. 없으니까 나도 머릿속에 그림 보는 거야. 나도 여자를 한 만나서 한번 해보면 저는 재밌는 누구마다 그 멋있는 뭐 하고 싶다, 연애를 하고 싶다 생각하면서 꿈은 막 좋은데 실제 딱 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어처증이니까 결혼 안 해도 여자 애인을 보고 의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말이 되는 소리냐 그냥. 그 어떤 여자가 붙겠어, 그죠? 뭐 질식한다고 질식.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조금 정도는 덜 할지 몰라도. 5대 종손 집에 며느리가 아들이 없이 딸만 세 갖고 있었어. 그럼 이 사람은 아들에 대한 욕망이 있겠나? 있죠. 그래서 아들에 대한 갈망은 하늘을 찌를 수 있다. 5대 종손의 종부지의 여사인데 없어요. 이 여인이 없는 아들이 만약에 아들이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없는데 아들을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착한다면 없는 아들의 가로속에 집착할수록 스트레스는 극도로 심해질 것이다. 알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도 사주에 없는 거 있잖아요. 없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그 사람 갑인 일주 있잖아요. 그 사람은 돈도 없어요. 돈도. 땡전도 아버지에 대한 인연도 아버지가 그것도 인연도 그것도 별로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우리 명리에서 가르치는 그대로야. 어? 그렇게 힘내는데 그 사람 보고 속을 얼마나 갈구하겠어요. 운에서 들어오면은 그걸 궁극쟁계라 그래요. 뭐 다 타가지고 막 그냥 막 없어지긴 바빠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감목 옆에 아까 그 사람은 정화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생화, 화생, 토로 들어가면 좀 낫죠. 천간으로 오는 토는 조금 괜찮은데 지지로 오는 토는 그렇게 쓸만한 게 없더라. 알겠죠? 그래서 정간에 정화가 있으니까 정간은 그것도 뭐냐면 하늘에 오는 돈은 잠깐 보이는 거예요. 땅이 좀 있어야 그 땅을 두고도 캐먹지. 돈은 재성은 하늘에 있는 거는 그냥 빛 좋은 개살구라. 아무나 보면 그 돈이야.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갑자기 누가 나타나. 야, 돈 좀 생겼다며 같이 좀 오늘 뭐 술 한잔 먹게 이런 식으로. 계속 또 누가 돈 빌리달라 그러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빛 좋은 개살구야. 미리 지지에 딱 감춰놨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 돈인 줄도 몰라. 알부자는 재성이 지지에 깔아졌다. 알겠죠? 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통변할 때 무지무지하게 도움됩니다. 내일 어떤 사람이 찾아왔는데 딱 봤더니 하늘에 정간에 재성이 떡 뜨는데 지지를 하나도 없어. 근데 정간에는 보니까 막 비급이 막 드글드글해. 근데 토가 딱 하나 있어. 저 보고 재성이 하나 딱 있어. 그러면 보자마자 손님한테 처음에 초사라 초사. 처음 말던 초사를 딱 보고 아이고 손님은 참 돈은 있건만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다.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그랬어요. 너무너무 잘 맞히네요 이란다고. 왜? 그렇게 돼 있어. 그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야가 돈 달라면 아쉬운 소리 달라면 주게 돼요. 사람은 정간에 있는 거는 자기가 지킬 수가 없어. 줘야 돼. 마음이 불편해서 갖고 있어도 못해. 그 지지 있는 거는 누가 돈 달래도 없다 그래. 없어. 없어. 그러면서 혼자서 다 그냥 야금야금히 먹는 사람. 토끼처럼. 근데 사실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으면 그건 다 아는 부자야. 돈도 실제 많고 또 그것도 부자고.
이때 만일 이 여인이 없는 아들에 집착하기보다 있는 세 딸의 애정과 사랑을 쏟는다면 잘 예, 사는 잘 살겠죠. 예, 잘 자라주는 세 딸에게서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 헛자 이름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헛자에 너무 매달리지 마라 이 말이야. 글자에 사주 없는 글자에 어떤 사람이 무관사주가 여자에 무관사주가 있어. 그 무관사주는 이런 뭐냐면 남자에 대한 그게 그 인연이 적잖아요. 그런데 인연이 적다 해서 마음에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 없는 남자 자기가 잘 안 되는 남자를 자꾸 내 친구는 누구는 뭐 남자 있고 좀 계속 거기에 매달리면 내 괴롭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남자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길이 또 많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운에서 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은 거물을 좀 쳐야 되죠. 거물 남자를 이렇게 꽂힐 수 있는 거물을 쳐야 되잖아. 아, 내 말이 등소문 말이 발음이잖아요. 거물을 쳐자. 거물 치는 법은 뭔가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가르쳐 드릴게요. 그 얘기 다 하면 지금 할 수가 없어. 진도가 안 나. 자, 사주본국에 없는 오행에 대한 육신의 가로속에 집착하는 것보다 있는 오행, 발달한 오행을 중심으로 일간과 대운, 연운에 관심을 가진다면 오히려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알겠습니까? 없는 것에 대한 욕망을 알아차림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재성이 없는 사람은 재물이 잘 안 일라. 제가 사주에 없으니까. 그런 경우는 내 사주에 재물이 없으니까 재물에 대한 욕망을 내가 적게 가져가는 것보다, 근데 사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더 가진다 말이야. 더 가졌는데 안 들어오잖아. 그럼 아까 저기처럼 욕망분에 성취도로 비하면 욕망은 너무 큰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내가 행복해지나 불행해지나. 그래서 행복하려면은 내가 알아차림하고 그래 내가 그냥 어느 정도 막 이 정도 뭐 돈이면 괜찮다. 현재 뭐 밥 굶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나 행복하다 생각한다. 이 정도로 만족하면 절대 불행 안 해진단 말이야. 그런데 그 돈 더 벌려고 100만 원 주면 다음날 300만 원 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안 하겠어? 100만 원 지금 주면 다음 달에 300만 원 준다면 누가 안 하겠나 이 말이야. 근데 그러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돈 넣고 돈 벌게 하는데도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리더라고. 사귄 줄 알면서도. 희한해 섭성이. 여러분 처음에 저런 말은 거짓말이겠죠. 진짜입니다. 금융다단계 있잖아요. 지금 100만 원 주면 다음 달부터 30만 원씩 매일 준대. 매월 준대. 100만 원만 넣으면 매월 30만 원 준대. 그럼 누가 30만 원, 100만 원 넣어가 30만 원 투자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3천만 원 넣으면 300만 원 준다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통장에 찍어 보여주거든. 사람은 통장에 찍어 보이죠. 봐, 나 이 돈 왔지 되는. 한 두 번 찍힌 걸 보면 지도 내가 찍어주는 거예요. 3천만 원 줘가지고 600만 원 사기꾼들이 두 번이나 준 거야. 그러면 너무 좋은 거야. 자기 지금 2천만 원 이상 들어간 거 생각도 안 하고. 그렇게 어리석다니까. 근데 작은 거에 사람 소화한다. 이제 100만 원 주고 있잖아요. 30만 원 주면 석 달 찍어줘 봐요. 그래도 10만 원 사기꾼은 10만 원 남잖아. 근데 매월 30만 원이니까 다음 달 또 들어오겠지 생각한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한 두 달만 들어오면 사람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하고 2천만 원 한다니까 지금 하면 되는데 옆집 사람까지 막 사도 8천까지 이제 막 들끓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1년 지나가니까 온 전시에 빚이요. 너 때문에 갔다. 네가 보증서고만 니네 나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끌어들이는 도당 있잖아요. 이 끌어들이 있어요. 한 도당 하나 데리고 오면 또 얼마 준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
10명 데리고 오면 3천만 원 생기잖아. 한 명 300만 원 생기니까. 그러면 그 짓을 어떻게 안 하겠어? 하겠나 안 하겠나? 10명만 데리고 오면 3천만 원 준대. 그럼 눈이 뒤집어지잖아. 요새 그 3천만 원 어떻게 생기냐. 한 명 데리고 300만 준다는데. 근데 그게 부처시 되고 있어, 지금 이제. 아니, 우리 불자님들 자기 가지고 울고불고 한 사람 한두 명 아니에요. 제발 하지 마라 그러는데도 그 당해놓으면 해. 또 이거 유사한 게 있다. 병원을 하나 지어놓고 병원을 주식을 하는데 이 투자하게 되면 이 병원에서 얼마나 서울대학교 뭐 무슨 뭐 의사들 막 실제 보면 병원이 체해졌어. 병원 환자를 받고 있어. 그럼 전부 다 나도 병원에 대한 주주도 생각하면 기분 좋잖아요. 처음에는 몇 달 동안 뭐 해줘? 돈을 꼽아줘. 병원이단 말이야. 누가 안 하겠어. 그래 믿을 만하다고 나 병원이라고 참 돌아보고 야, 병원에서 주식. 그래가지고 다이를 올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시뮬레이션 하고 있거든요. 원래 그 사기꾼들은 시뮬레이션 딱 돌려가지고 피크에 왔을 때 돈이 최고 많이 들었을 때 도망가 보는 거예요. 그럼 그때 되면 의사들도 난리 나고 뭐 그다음 병원 뭐 원장 다 월급 하기도 안 주겠지 이제. 이미 사기꾼은 줘달라는데. 그런데 실제 사기꾼들은 절대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사람 바지만 나타나. 바디는 누구냐면 여기 서울역에 보면 노숙자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탁 깎아놓으면 멋있잖아. 탁 깎여가지고 몇 표로 그 사람 앞으로 다 뭘 만들어 회사를 다 만들어 놓고 원래 하던 그 밑에 사람들은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요. 경찰도로 보면 아무도 없어. 그 사람 딱 보면 전직이 뭐냐면 나요 저 서울역 앞에서 거린이요 거린 이렇게 하고 기가 찰 노릇이잖아. 근데 서울역 그림들은 지식은 높아요. 대학 나온 사람 많아요. 졸업 점수 뛰면 다 나와요. 그 사람들은 대학 나온 사람 많아. 서울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그 뭐 저 얻어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대학원 나온 사람도 있고 항상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뜯어가지고 해갖고 사기꾼도 원래 그래 치는 거. 그건 선생님 어찌 그림 잘 안 와. 내가 그런 거 당한 사람 많이 봤거든. 나가서 상담만 오니까. 알겠죠? 그래서 뭐냐면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게 되므로 결국에는 훨씬 가로 속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헛자를 공부를 하는 이유는 헛자 공부에 매달리자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데에 대한 우리 욕망이 일어날 수 있으니 좀 욕망을 억제하자. 그런 차원에서 공부해 갑니다. 그래 가다 보면 이 헛자가 다 여러분들 들어올 겁니다. 사람의 일생을 살면서 실제 벌어지는 상황, 즉 합격, 승진, 이사, 매매, 결혼, 사업, 취업 등에서 헛자는 실제 벌어지는 일보다도 헛자는 실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환경이나 심리나 영향을 볼 때 환경과 심리의 영향이 있다 이 말입니다. 환경이나 심리나 영향을 볼 때 활용할 뿐이다. 없는 아들 간절히 바라거나 나이 먹어도 결혼 못한 노총각은 결혼을 간절하게 바란다. 사주에 없는 아들이나 배우자를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없는 것에 집착하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놓치고 마는 악순환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차도 마찬가지다. 이 이치를 터득하면 헛자라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마음 작용을 하는데 나의 기본 마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만약에 헛자에 쫓아가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한다는 뜻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일어나는 헛자에 따라가지 말자는 겁니다. 헛자가 사주 내에서 용신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보면 이거 보세요. 신약사주다. 신약사주라는 것은 식상과 재성 간성이 굉장히 많은 사주예요. 근데 봤더니 이 사람은 진짜 필요한 거는 인성인데 인성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인성이 헛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 그런 사람들은 헛자가 있으니까 인성에 대한 욕구가 많겠지요.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학
갈 수 있는 한계가 안 생기는 거예요. 실제 정규 대학을 갈 수 있는 한계가 안 생긴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사람이 정규 대학에 갈 수 없는데 한탄하고 집착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규 대학을 못 간다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서 요새 보면 학점은행자라든지 있잖아요. 그런 정도로 해서라도 내 지식 요구를 충족할 수 있고 책을 또 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있어. 그런 분들은 뭐냐면 헛자가 자기가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그쪽으로 많은 노력을 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노력을 하고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대운에서 그래도 그런 대운이 오실 때 근데 대운도 안 오고 자기 사주도 없고 이럴 때 많이 힘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할 사람들이 재성이 없는 사람이 재혼을 했을 때 남자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거든요. 사람이 세운데도 오잖아요. 대운도 있지만 세운도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볼 때 결혼을 하려고 한 사람이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7년, 8년 전부터 그 남자가 스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계속 이제 자기 결혼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43세 때부터 내 기억으로는 노총각 때야만 스님 만나가지고 결혼 문제를 얘기했는데 매년 내가 이 얘기를 똑같은 얘기 해주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해주는데 그분은 똑같은 얘기 안 들어요. 안 듣고 자기 생각만 계속 하다가 지금 51살이 됐어. 아직까지 총각이야. 근데 작년까지는 결혼 문제 물어보는데 요새는 이제 포기를 했는지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아침 보내주는 답장만 오면서 요새는 수행을 해야 되겠다고 수행한다는 얘기를 막 자주 보내고 그래요. 내가 그래서 이제 출가하려고 그러나 이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튼 직업 가지고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분의 이제 원래 보면요. 내가 진짜 결혼하는 것이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상대를 만나고 사는 것이 행복할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더한 것은 뭔가 하면 내가 결혼을 상대할 사람이 나를 만나서 그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를 만나서 상대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또 되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내가 저 여자를 만나서 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상대에다가 나를 모든 걸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항상 불만이 생기고 여사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가 상대를 만났을 때 내가 상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있을까? 내가 행복이 있을까? 이걸 자꾸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만들어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여자에 대해서 바라는 것도 이런 게 아니고 줄이겠죠. 그래 만나면은 여자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 어떤 여자가 좋습니까? 첫째는 그래도 스님요. 그래도 최근에 얼굴은 좀 이뻐야 안 되겠어. 딱 얘기하거든. 아니, 나이 43세 먹은 사람이 얼굴 이쁜 거 찾으니까 내가 생각하기, 당신은 안 되겠다. X 치는 거예요. 점수가. 그래, 안 그래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학벌도 좋아야 된다. 더 아니다. 더 아니다. 돈도 있고, 직장도 있다. 더 세계다. 그러면 안 돼. 자기가 바라는 그 중에서 큰 거 세 개를 버려야 돼. 그럼 뭐냐면, 내가 그랬거든. 차라리 외국인이라도 좀, 그래도 스님, 제가 와서 한국 사람 결혼해야지. 외국인이 뭡니까? 이렇게 하거든. 그럼 더 X라잖아. 4개 X. 내가 봐도 X 시키 너무 많아. 그래, 장가가려는 거나. 자기 탓이요. 지금 외국인이라도 있으면 감사하다고 가야지. 그 내가 생각이 너무,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가지, 그죠? 그럼 또 한 가지 내가 그렇거든.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장가 못 가는 게 하나가 뭐냐. 노모를 모시고 있어. 형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막내인데 자기가 모셔. 그 내가 이런 말 해서 가지만 당신 장가를 가려면 어머니를 형님한테 보내시든지 따로 독립을 시켜야 되지. 그래갖고는 웬만한 사람 안 올걸요. 그런데 자기도 알아. 그렇지만 한다니까 스님. 그렇지만 이 노모를 어떻게 내가 내쳐요? 그럼 장가 가지 말아야지. 그죠? 장가 갈 때 그것도 알콩달콩 좀
늦은 나이지만 알콩달콩 재미나게 살라고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또 옆에 할머니가 시엄마가 또 있으면 시엄마는요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둘이 잠자는 거 숨소리까지 듣고 있어요. 귀가 듣긴데요. 진짜 어떤 사람은 막 그것 때문에 밤잠 못 잔대요. 막 이거 신경이 쓰여가지고 저놈이 막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지 며느리 무슨 자고 있나 싶어가지고 처음 들어본 것 같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시엄마는 특히 시엄마가 아들 혼자 있잖아요. 아들 혼자 데리고 있다가 살다가 아들 장가 보내고 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막 이 며느리하고 질투 말도 못해요. 심지어 뭐 저 아들 저 빤세 같은 거 쏙내기 같은 거 자기가 엄마가 챙겨주려고 해요. 쉽지요? 쉽지요? 옛날에 그래서 옛날에 속담에 가부집에 있잖아요. 가부집에 있는 외아들 절대 애들한테 가부집 외아들한테 절대 시집 보내지 마라 그랬어요. 왜? 가면은 엄청 당합니다. 근데 가면 그 며느리가 그렇게 해요. 가가지고 자기 남편이 일찍 죽어버리고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대물림하는 거예요.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3대가 시어머니 며느리가 3대가 그게 오르는 남도 다 죽고 세 명이 사는 경우도 있어요. 할머니 저 시엄마 또 밑에 며느리 3명이 같이 사는 사람 있다고요. 그래서 이 얘기도 이제 우리 공법 관계 된 거예요. 관계 때문에 얘기합니다. 좀 흑자의 생성 조건 보겠습니다. 자, 113페이지 흑자의 생성과 합충. 자, 중요합니다. 합충의 원리에서 충을 합하면 합이 되지 않는다거나 흑자가 생성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임상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한다. 이게 이제 보면 합충의 원리에 충을 하면 합이 되지 않는다. 뭐 이런 것이 근거가 없다는 뜻입니다. 합은 할 수 있고 충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임상결과라는 거는 우리 상담 결과지요. 우리 임상은 뭐 상담입니다. 실제 상담. 그래서 뭐 합충이 있어도 흑자는 가로 속에 생성될 수 있다. 자, 좌오충하고 있는데 옆에서 오, 미, 신 있을 때 미가 없단 말이야. 미하고 신이 있다면 그 사이에 미가 빠졌지. 그런 경우는 뭐가 생길 수 있다? 흑자가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충에서 종합다 해서 그것이 흑자가 안 생기는 건 아니더라. 흑자가 있단 말은 내 마음속에 욕구가 일났단 말이야. 미에 대한 욕구가 일났다 이 말. 알겠습니까? 욕구입니다. 마음이 일났다는 뜻이에요. 그걸 흑자는 우리가 심리학에서 흑자의 심리는 반드시 그 마음이 욕구가 일났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청간 흑자의 생성, 청간 도충. 병조는 같은 게 나란히 되어 있는 거 말합니다. 병조는 청간의 지지가 글자가 나란히 붙어 정정에 붙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얼럴 붙어 있는 게 병존이라 그래요. 글자가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인데 병존 글자는 서로 가로속에 경쟁심이 왕성하여 서로 간에 가로속에 충하거나 합하려는 기운이 강하다. 자 봐요. 갑목이 두 개 가까이 있잖아요. 갑갑이 있으면은 반드시 경하고 충돌할 수 있는 시성이란 말이에요. 원래 경은 이제 흑자지만 갑 두 개는 경하고 충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갑이 두 개, 정간의 갑이 두 개, 내가 일간의 갑인데 갑 두 개 있다면 그거는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비견이 두 개잖아요. 그쪽에 힘이 엄청 왕해진 거야. 왕해지면 이 갑목이 큰 나무를 베야 되잖아. 그럼 경금이 도끼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마음이 자기는 한편으로 자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비견이 많단 말은 비견급제 고집이 많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많은데 이것을 경금이 흑자가 치주기를 바라는 거야. 어떻게? 나를 좀 통제해주고 내 스스로 기회를 해달라고 내 마음속 요구가 한편의 요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내 마음속에 반대적인 마음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자, 간목이 많다. 많다 말은 비견급제가 많단 말이야.
그럼 그런 비계급제 많단 말은 뭐냐? 내 마음속에 뭐가 많아요? 엄청나게 경쟁심이나 또는 뭐 그 갖고 있는 어떤 비경급제적인 그런 주체성이 많잖아요. 그렇게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을 그래 하지 말고 좀 봐요. 나를 규율해주고 나를 하는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요. 그런 마음이 많이 간절히 바란다. 뭐 헛자가 그런 뜻이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로 속에 경쟁심이 왕성하여 서로 간 충하거나 또는 대지는 또 합하려는 기운도 강하다. 이때 나타나는 것이 도충과 경합이다. 도충은 극도, 충과 대도충이 있는데, 자, 갑목이 병존이 갑갑이 극하는 글자 충하는 글자를 극도라 한다. 극도충이라 한다. 그게 무토지요. 그 다음에 병존을 충하는 흑자 글자를 대도충이라 한다. 대도충. 자, 극도충은 뭐냐면 극하는 글자를 충하는 글자를 극도충이라 한다. 병존을 충하는 흑자인 글자를 대도충이라고 한다. 자, 이거면 다시 보세요. 극도라는 건 뭐냐면 간목이 극할 수 있는 것. 무토. 간목이 간목이 극하는 것. 간목이 극하는 건 무토입니다. 무토를 극도충이란다. 알겠습니까? 대신에 대도충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지가 그걸 다 하는 거예요. 간목이. 에? 대도충은 내가 당하는 겁니다. 대도충은 내가 당하는 것을 경험이란다. 그렇게 이제 갑목이 두 개 있을 때 같은 우리가 말하는 천간에 같은 글자 있잖아요. 병존 글자 있잖아요. 갑갑이 있으면은 극도충을 그리는 거 한편으로는 뭐예요? 무토가 뭐냐 이 말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난단 말이야. 갑목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무토인데 무토 마음도 있고 한편은 자기를 좀 나를 갖다 규율해 달라고 내 좀 잡아주세요 하는 그게 대도충이라는 거. 자, 극도충과 대도충. 극도는 내가 극하는 거, 대도충은 내가 극당하는 거. 개념을 썼죠. 그것이 항상 우리 흑자 생성 조건의 첫 번째다. 자, 그 흑자가 생기는 맨 첫 번째는 경합에서 나옵니다. 같은 글자 두 개. 그러면 지지만 신신독이다. 신신독이면 한편으로는 신이 극할 수 있는 것은 그 양은 양대로 본다면은 인을 하나 그게 극도충이 되고 이 신신을 극하는 밑에 병화 대신 사화 있죠. 사화는 신을 합도하지만 극하잖아요. 그럼 그거는 대도충이 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충에 대한 설명이 있다. 자, 병존을 합하는 글자인 합의 흑자를 경합이라고 합니다. 병존을 합하는 글자인 병존하는 글자의 합의 흑자를 경합이란다. 봐, 뭐 경합은 뭐 쉽게요. 갑목이 두 개인데 기토가 나타났다 하면은 뭐예요? 갑이 토를 갖다가 두 개서 서로 경합하잖아. 경쟁적으로 합하잖아. 그것이 경합이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까 거꾸로 얘기하면 토가 있을 때 토토가 있을 때 갑목이 나타났다. 그러면 기토가 갑을 서로 합판하잖아. 그럼 그것도 그거는 겨도 경합이 된단 말이야. 그런 거예요. 극도충은 자 봐요. 극도충은 내가 극할 수 있죠. 바로 본인의 의지에서 중요합니다. 본인의 의지에서 영장력이 발생하는 육친관계니까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거니까 재성이 되겠죠. 극도충은 뭐가 된다? 재성이 된다. 물론 일간을 포함해서 이제 병합이 됐을 때 말인데. 그 다음에 거꾸로 얘기하면 대도충은 평간이나 정간되는데 이것은 타인의 의지에서 발생하는 육신이다. 이해하겠죠? 대도충은 내가 극하는 것이고 나의 의지고 극도충은 내가 하는 것이고 나의 의지에서 하는 것이고 대도충은 타의에서 당하는 것이다. 자, 사주를 보니까 갑술 있다 합시다. 전부 다 갑술이 이렇게 4개가 있는 글자도 있겠는데요. 여덟 사주인데 실제 이런 사주가 있는가 봐요. 갑술. 극도충은
간모 입장에서는 극도축은 무토지요. 부친, 나이 많은 분, 재물에 해당합니다. 무토 편제는 자 부친도 되고 또 나이 많은 분도 되고 재물도 된다. 대도충은 내가 당하는 거지요. 경금이니까 여자에게는 남편, 즉 평간이니까 애인, 남자, 아들 뭐 이 정도로 이해가 되죠? 네, 그렇게 된다. 도충의 심리 분석, 도충. 자, 도충이라고 하는 것은 대도충이나 극도충이나 다 포함하는 겁니다. 도충하면 극도충도 되고 대도충도 되는 겁니다. 극도충, 대도충 이런 뜻입니다. 도충은 극도충, 대도충을 합쳐서 도충이라 한다. 도충은 경합에 생기죠. 그래서 가로 속에 부정적 요소를 암시한다. 좀 부정적 요소로. 좋은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도충은 사주 내에서 길신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은 긍정 요소로 본다. 도충이 사주 내에서 길신으로 작용할 경우도 있어요. 내한테 뭐 길신 작용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긍정적 요소로 본다. 충신은 도충은 사주 내 길신으로 충신으로 작용하면 부정적 요소로 해소한다. 아까 저게 있잖아요. 그 갑인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은 극도충이 무토예요. 무토인데 원래 무토는 아버지가 사실은 맞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에 아버지가 원래 연간에 무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무토가 이렇게 천간 나타나 있잖아요. 그럼 극도를 안 해요. 무슨 말이겠죠? 무토가 실제 있으면 극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극도충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거 알아야 됩니다. 없어요. 흡자가 없을 때 생기는 겁니다. 네, 그걸 봐야 돼요. 도충이 되어 나온 흡자가 화자라면 사주의 화가 바닥에 많은 경우는 실제적인 현상이 나오기 어렵다. 왜냐하면 그런 게 다 화가 있는데 뭐 그런 게 나올 수가 있나 이 말이에요. 심리적 갈등은 그렇지만 심리적 갈등은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분이 무토가 있는데 사주에 무토가 있었어요. 그 사람. 근데 무토 있는데 마음속으로 항상 그런 마음에 감목이 많으니까 무토에 대한 갈증이 많단 말이야. 재물에 대한 갈증, 여자에 대한 갈증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무신이었어요. 무신은 무토가 금한테 뺏기 부르잖아요. 토생금 하잖아요. 그럼 무토는 힘이 약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돈이 많은 게 아니고요. 아버지가 빈털터리고 내 재물도 항상 빈털터리라. 그러한 역할을 한다. 이 경우 심리적으로는 갈등이 많다. 이 경우 매우 불리한 심리적 작용을 한다. 반대로 흑자가 화인데 사주에 화가 필요한 경우 매우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경우에 아까 무토가 그 사람은 사주에 좀 필요했잖아요. 그런데 운에서 만약에 아까 저게 갑인한 사람이 뭐 자기 천간에 무토가 있잖아요. 그럼 지지에 술이나 지지에 진이 오면 무진이나 무술로 결합되잖아요. 정관과 지지가 합하는 걸 물상결합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수룰이나 진은 오면 그래도 좀 받아먹어. 뿌리가 생겼잖아. 자, 봐요. 천간에 사주에 무토가 뿌리가 없어. 이런 경우는 흘러가다가 진토울이나 술토울을 맞이하면 뿌리가 생기잖아요. 그때 그 기간 때 여자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아버지에 대한 어떤 뭐 좀 그 영향도 생기고 이렇게 된다 이 뜻이요. 알겠죠? 그래서 그래도 정관에 무토라가 있으니 받아 먹을 게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 없는 것보다 하나 있는 게 낫다 그죠? 그렇게 해서 봅니다. 천간의 경화 이번에는 병병이에요. 병병이 있으면요 경쟁심, 시기심, 시기, 질투, 심을 자극하여 새로운 짝을 불러들인다. 그게 뭐냐면 병벽이 두 개 있으면 필연적으로 마음속으로 신을 받아들인다.
병신합수하려고. 예? 병신합수 좋지요. 아까는 극하는 걸 했잖아. 근데 합하는 것도 불러온다 이 말이야. 병명은 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병신 받아들인다 이런 뜻이다. 천간은 경합이다. 신금을 합으로 받아들인다. 경합은 도충과는 달라서 달리 긍정의 요소를 암시한다. 다만 경합 역시 현실적으로 발현되기보다는 심리적 기대라 해서요. 그리고 도충과 마찬가지로 경합이 용신작용을 나타내면 긍정적인 심리적 끌림이 있고 반대로 기신으로 작용하면 부정적 끌림이 나타난다. 똑같은 거예요. 끌림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말이죠. 어떤 사람이 사주 자체가 봤더니 병이 정간에 병호일주에 우리 또 병원합시다. 병호월간에 병호일이면 화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정간은 당연히 신금을 받아들이기 좋다면 왜? 뜨거운 거니까 신금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오는 또 뭘 받아들이려면 역시 오도 밑에 합치는 신자 같은 거 자를 받아들이려고 할 겁니다. 자나 이런 걸 글자를 받아들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금도 필요하고 수도 필요할 때 그러면 경합에 의해서 경금이 온다면은 신금이 온다면 좋잖아요. 그럼 실제 우리 그렇게 왔다 그러면 좋은 운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내가 헛자로 있었는데 헛자로 또 실제적으로 헛자로 쓸 때는 마음만 돈에 대한 욕구를 강했어. 돈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운에서 왔다 하면 그 실제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대우는 완전히 보인 게 아니고 세운에서 원래 일하거든요. 그러면 대우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고 뭐라고? 환경을 조성해 주고 세운에서 딱 실질적인 돈이 들어온다 이 말. 알겠죠? 운을 볼 때에 대운이 좋다는 것은 운이 좋다는 말은 그런 환경이 충분하게 벌어져 있고 세운에서 결정이 되고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세운에서 결정된다 알겠죠? 더 중요한 거는 월, 일 이런 식으로 딱 이제 그래서 죽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 시간만 펴도 그 시간만 펴도 산다 그러잖아요.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그 시간만 편해서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천간 공협이라고 해서 이제 다시 말하면 한가 뛰는 거 말이에요. 한가 뛰는 거 사이에 그래서 갑을 병할 때 갑과 병이 있으면 사이 을 이런 식으로 한가 뛰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공협이래 공협. 자, 공협은 천간에서 글자가 한 글자 건너뛰어 존재하는 가운데 글자가 빠진 글자를 불러오는데 일반적으로 충하면 공업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실제 임상에 보면은 충합 관계없이 공업이 생기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만 막 현란한 막 그런 설을 해가지고 헛자 이론에 굉장히 헛자만 해가 책에는 똑은 책이 있어요. 그게 너무 그렇게 매이지 말고 공협은 충하거나 말거나 공협이 있을 때는 공이 생긴다. 만약에 지지로 오미신하면 오와 신이 있으면 사이 미가 공협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헛자가 생긴다. 알겠죠? 헛자는 실제 있는 거요? 내 마음이요? 그렇지. 잘 돼갑니다. 충이나 합이 있으면 방해를 받아 작용 약화되나 공협으로 헛자를 생성했다고 본다. 그러면 전혀 그러면 작용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 조금은 작용력이 좀 떨어지다 보면 됩니다. 한 개도 없다 이런 사람이 아니고 조정이 아니고.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민, 무신, 개사, 을묘. 자, 개와 을 사이에 갑이 있죠. 있습니까? 개, 갑, 을이 가잖아요. 그러면 사이에 갑목이 하나 빠졌잖아요. 시와 일 사이에. 이걸 보고 우리가 공협 갑목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헛자에서 중년과 말년 사이에 일은 중년이고 시는 말년이지요. 이 말년시에 갑목에 대한 끌림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이야. 뭐냐? 상간이지요. 그럼 이 사람이 건명 남자네. 남자가 상간이 딱 부러지면 갑자기 뭔가를 좀 하고 싶을 있잖아요.
욕망이 막 생긴단 말이야. 일로 좀 불리보고 싶을 생각이 든다. 언제? 중년과 말년 사이에 그러한 마음이 생기는데 실제 봤더니 감목이 왔더라 하면 그런 더 강해지겠죠. 그렇다. 만약 감목이 안 와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상관은 뭐냐면 뭘 하고 싶고 상관은 자기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요. 뭐 합니까? 뭐 나름대로 시를 쓴다. 안 그러면 무슨 멋쟁이가 갑자기 있다가 막 갑자기 멋쟁이 노릇을 하러 돌아다닌다든지 낭만을 즐긴다든지 이런 게 여러분들 상관은요 낭만이요. 낭만. 남자가 상관이 있는 사람이 상관 갖고 있는 사람이 여자들이 제일 좋아해요. 왜? 남자가 평관이나 정관이나 정제나 뭐 편이 있는 거 별로 좋아 안 해요. 남자가 상관인 사람 경자나 가보나 또 뭐요? 또 시내나 또 뭐요? 의사나 이런 상관인 사람들이 낭만이 있거든요. 상관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낭만적으로 하잖아요. 낭만. 아니 낭만이 있는 사람 남자들 이렇게 해요. 집에 정제는 어떤데? 정제는 있잖아. 정제 갖는 사람들은 내가 정관에 정인 사람들은 땡칠이가 7시간 되면 땡 하고 들어온단 말이야. 한 번도 안 먹이고 땡칠. 자기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아. 이게 여자한테 주는 최고 선물인 줄 알아. 근데 맨날 땡칠 하면 여자가 세상에 피곤해요. 뭐 할 일을 해 못하잖아. 화장실 가서 뭐 다른 사람 전화를 하겠어. 땡칠하면 들어오는데. 근데 낭만적인 사람은 그래 안 해요. 밖에 있으면서 그네를 탁 타면서 여보 나 그네를 타니 너무 좋다. 내려서 그네 한번 타. 이런 식으로. 옆에 가서 우리 차 한잔 마셔. 옆에 있는 데 가서 마셔. 아 근데 여자분들은 그 낭만 좋잖아요. 좋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일반 남자들은 안 해요. 땡치만 좋은 줄 알아.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우리는 114페이지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 흑자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 했어요. 오늘 용어를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이런 용어가 대도충, 극도충, 대도충, 그 다음에 도충, 그 다음에 경합, 공협 여러 개 나왔지요. 요걸 뜻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꼭 요만한 핸드북에다가 안 그러면 카톡도 좋고 여러분마다 저장소에다 꼭 적어서 그 용어를 꼭 읽어주세요. 그래야 공부할 때 도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2페이지 응. 사진에서 용신 불신을 적용하면 거기 안 했어요. 112페이지? 어디요? 112페이지요? 어디? 검은정 큰 거. 흑자가 사주내에서 용신으로 작용하면 기시 작용하면 긍정적 작용을 하지만 만일 기신 흉신으로 작용하면 부정적 심리가 발현한다. 또 밑에는 이때 사주 당사자가 이를 잘 알고 스스로 마음을 긍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끌려고 하고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됐죠? 오늘 흑자 개념 좀 더 들어오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우리 이제 개념을 요 흑자 공부하고 나면 약간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그러고 흑자라고 실제 있다 없다. 실제 존재를 하지 않으나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본능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나한테 영향을 미칩니다. 왜? 마음이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무시도 못한다. 예. 그 심리, 특히 우리 사주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공부를 해둬야 할 필요가 있다. 예. 강의 잘 들었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다음 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한 주는 쉽니다. 그다음 쉬는 주에 그 사이에 여러분 혹시 일주일 너무 기니까 그 사이에 조금 특강을 하나 집어넣을 테니까 보고 좀 보세요. 각 한 번 보면 또 재밌는 특강을 넣어드릴게요.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